2020년 8월 24일 7시 30분입니다. 다른 날에 비하면 아주 늦었죠? 실은 모처럼 늦잠을 잤습니다. 5시 40분에 일어났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아주 잠을 많이 잔 겁니다. 실은 모든 사람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초반에 정부에서 K방역이 세계 최고고 참 우쭐하기도 했었는데 오히려 갈수록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역사상 모든 권력은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있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모든 권력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어딥니까? 사랑제일교회인가 하는 곳으로 처음에는 신천지로 몰다가 요즘 그러는데, 물론 그쪽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렇게 몰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극히 위험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77년인가요? 미국에서 인민사원 사태도 그렇고, 하여튼 개인은 그 나쁜 놈들하고 욕도 할 수 있고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국가 전체를 보살펴야 하는 쪽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가, 경우의 수를 훨씬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안타깝고, 지금은 설사 의료계가 현 정권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가야 할 텐데, 그래도 힘이 들 터인데 이렇게 갑자기 의대 정원 증원시키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각을 세우고 있으니 이것도 답답한 노릇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의사들은 돈도 잘 벌고 이러고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편 생각해보면 의사가 그만한 아마 수입을 올리게 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나 노력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그렇게 말을 쉽게 해서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또 막말로 돈독이 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그 의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까지도 적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적과 우리 이렇게 나누는 거에 익숙한지. 그건 공격하는 입장에 있을 적에 그랬어야 되는데, 실은 집권을 한다는 것은 공격자가 아니고 방어자가 되는 것인데, 방어자가 돼서도 과거에 공격자와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심스러워서 글로는 잘 표현을 안 합니다. 페이스북에 짧은 글로도 그런 표현을 안 하고, 물론 제가 무슨 진중권이나 누구 이런 사람들 같이 유명인사가 아니라서 제가 페이스북에 더 심한 소리를 쓴다고 해도 신문에서 그걸 가지고 보도를 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괜한 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심지어는 작년 조국 사태 이후로 조국 씨를 비판하지 않아도 왜 내 편이 아니냐고 막 따지고 들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지금 3단계,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면은 거의 모든 것이 멈추는 상황 같습니다. 예식장에도 10명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장례식장에도 동시에 50명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는데, 그냥 그럼 치르면 된다 그러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장사가 안 돼도 저축해놓은 돈으로 산다고 치고, 진짜 가게 하던 사람들, 뭐한 얘기지만 노래방 이런데 아르바이트 뛰던 사람들까지 노래방 주인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저처럼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그런 걱정을 자주 하게 되는데,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저 여전히 말 마구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에 있는 사람들은 막말 경진대회를 벌이는 것 같다. 공무원 월급 20% 떼내서 뭘 하자 이래고. 보니까 실현 가능성도 없는데, 내가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야. 나 진보야, 뭐 이런 티예요. 그건 뭐 소위, 전 뭐 보수가 없다 그러지만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분들 똑같습니다. 나 보수야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다죠. 모레쯤 처음엔 상륙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다가 지금은 이게 중국 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그러면 또 엄청난 비를 퍼부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 인격을 갖춘 인간처럼 그런 천격을 갖춘 하늘이 있다면은 왜 올해 이렇게 심수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국일보에는 또 재밌는 내용이 왔대.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장관들하고 장관들 A, B, C, D 붙여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누군지 알겠죠, 사람들. 오래된 얘기입니다. 서울 사무소에 거의 머물고, 그러면서도 세종시에는 또 커다란 아파트를 관사로 전세 얻어놓고 국고가 나가고 있죠. 왜 장관들이 서울에만 있느냐?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언제 불려갈, 혹시라도 마주칠까, 또 국회도 가야 되고. 장관이 주로 서울에 머무니까 국장, 실장들도 다 서울에 와서 강연 있고, 과장들도 그러고, 사무관들은 그 과장들 만나러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코레일 살리기 작전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가 처서라고 하죠. 정말 더위를 처리하는, 설을 처리하는 날이라 그런지 햇볕은 따갑지만 그늘에 있으면 그래도 바람이 시원하게 부습니다. 어제부터는, 그전에도 창문은 다 닫고 잤었지만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고 있었는데 그것도 닫고 잤습니다. 이젠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자, 그렇고 오늘 벌써 영상편지 132번째입니다. 제목을 백성의 힘을 고갈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권수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용중 사민로 즉 밀력갈의, 부렴후 즉 하원상의, 밀력갈 즉 영불행의. 경용중 대중이죠. 사람들을 가볍게 쓰고, 사민노 백성들을 지치게 만들면 즉 밀력갈의, 백성들의 힘이 다 고갈된다. 부렴 세금이죠. 정부에서 걷어들이는 부역과 렴은 이게 거둘 염자입니다. 가렴주구 할지개가 이 염자였습니다. 정부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이 두터운 적,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적, 그렇게 되면 하원상의,
아래에서 위를 원망하게 된다. 백성들이 정부를 원망하게 된다 이거죠. 밀력 갈즉, 그러니까 백성들의 힘이 이렇게 고갈되면 영 불행의, 정부의 명령이나 정부의 정책이 행해지지 않는다. 시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2015년 9월 25일에 이렇게 달아놨군요. 백성, 괄호하고 국민, 시민 대중에게 세금을 지나치게 무겁게 거두어들이고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너무 심하면 반발하고 때로는 권력을 뒤집는 일에 나서게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오로지 표를 의식해서 국가 채무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면세와 감세 정책을 쓰거나 병역 의무 등을 면제해주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후유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 선택의 바탕에 국정 책임자와 국회의원 나리들의 세계관이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할 터인데 기대가 난망이다. 그러죠. 미국은 보면 공화당은 세금 덜겠다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 편인 걸 분명히 드러내고, 민주당은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확장하겠다고 일단 내세우는 게 그런데, 우리는 양당이 거의가 세금은 덜 걷겠다고 일단 내세우고 복지는 더 확장하겠다고 다 그러죠. 물론 요즘 보면 큰 차이가 양쪽이 있긴 있지만, 그리고 많이 보지 않았었습니까? 옛날에 올림픽 이런 데서 메달 못 따고 그랬을 때 메달 따면 세금 다달이 얼마씩 주는 거 있었고, 또 국제대회에서 뭘 하면은 남자들의 경우 병역을 면제시켜 주다 보니까, 또 어느 때는 왜 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는데 그거 안 시켜주냐고 또 난리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외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준 대중가요 영화 스타들도 면제시켜줘야 되는 것까지 아니냐, 이렇게 자꾸 확장이 되죠. 각 개인별로는 좋겠죠. 그렇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적에 그것이 가능한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그럽게 한다고 모든 것을 풀어서 개인별로 좋게야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고 거기서 더 하면 일 안 해도 먹고 살게 되면 좋겠죠. 결국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사람을 오히려 바보로 만들고, 그러다가 지쳐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는 게 또 인간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말 경용중하고 사민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가볍게 쓰고 국민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고갈돼 가는 것 같고, 부렴도 점점 후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든 그 60, 70년대, 80년대 힘든 시기를 거쳐 나온 60대 말 70대들이 옛날 같으면 뒷짐 짓고 아들이 대주는 용돈 쓰며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고 지내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5%도 안 될 것입니다. 대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아직도 자식 뒷바라지를 해야 되고 그러고들 있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도 살만한 사람은 아파트 가지고 있고 이랬는데 그 세금이 만만치가 않게 나오고, 또 건강보험료가 그 아파트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과 그 건강보험료 문제를 견디기 어렵다는 말을, 이건 실제적으로 하는, 실제 현장에서 듣는 얘기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참 그렇다고 이제 자식들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옛날 부모들 이상으로 공을 들였지만 그 자식들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부모를 모실 수가 없는, 자기 자신들도 살아가기 벅찬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정을 제대로 살펴야 된다고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까지 갔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